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10월 13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남기는 것 같은데 연휴가 길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또 장을 한번 봤고 그러면서 약간 좀 시장에 이제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미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사실 오늘 약간 좀 불안감, 그리고 이제 올해 쉰 만큼 감이 좀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감이 좀 이렇게 증시에 대한 감,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움직였었던 것이 무언지, 주도가 무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한 열흘간의 이 장기 연휴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 미증시까지 폭락이 나오니까 주말 동안에 1,400만 개미가 떨고 있다, 뭐 이런 뭐 뉴스들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블랙먼데이를 우려했던 증시였습니다. 다들 그러셨을 거고 저도 역시 뭐 주말 내내 좀 걱정을 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이제 개파락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예상 외의 탄탄한 모습 보였습니다. AI 기술 기업들 여전히 강세고요. 로봇주의 강세, 또 조선주 2차 전지까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삼양엠텍 오늘 제가 MTS에도 올려드리고, 우리 여러 번 제가 그동안에 얘기를 했죠.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반도체만 일방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확장 범위를 넓혀서 여러 종목들을 보자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삼양엠텍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MTS 추천가는 이제 11,700원인데, 매수가는 11,700원인데 뭐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급등 나오면서 오늘 일단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반복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요.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리죠. 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LG전자 인도법인 인도 증시 상장 오펙 월간 보고서가 있는데, 미 증시 경제 일정이 안 나옵니다. 지금 셧다운 중이라서. 그래서 내일 이슈는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찾아봤고요. 여러분, 관심 섹터 종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미증시가 폭락한 그런 모습에 우리 시장도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그런 모습에서 피지컬 AI, 로봇주, AI 반도체, 기술주들 모조리 상승했고, 조선주도 이제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서 이제 두 종목 수익실은 나갔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월등하게 지금 강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 브리핑을 해보면 지난 주말 미증시가 올 들어서 두 번째 큰 폭락을 보였어요. 우리 시장 장 시작 전부터 블랙먼데이 분위기 휩싸였는데, 막상 오늘 장 개장 이후에 저점 대비 희한을 못하네. 오늘 저점 대비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파락을 피할 수 없었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으로 마무리가 됐죠. 결국에 미증시 폭락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불쾌감 표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 높아졌기 때문인데,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 기업의 낙폭이 컸죠. 근데 이게 거품론이나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 SBS 비즈 필살기 방송에서 제가 출연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에이펙 회의 전에 트럼프가 29일 날 방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과 순차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거다. 이게 이제 관측,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온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 히토류 수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다시 만들었어요. 발표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불쾌감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이나 이런 소재를 가지고 군사용 드론을 만드는데 이제 일조한 중국 기업들에게 제재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정상회담은 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굳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불쾌감을 느낄 게 아니고 양쪽 모두가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SBS 비즈 필살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어떤 합의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합의가 일어난다기보다는 만난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야죠. 만나는 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합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걸로 인해서 좀 해빙 모드. 그래서 이 갈등이 완화된다는 심리적인 완화 효과를 좀 주는 거예요.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불쾌한 표시를 왜 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딱 자기 손에 놓고 한 손에 놓고 이제 뭔가 장악하고 싶어 하려는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단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증시에 좀 거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요소를 좀 제공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사람들이 음모론일 수는 있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주고 거기서 차익 실현 나간 다음에 새로운 매수세를 끌어오는 또 차익 실현 나간 만큼 매수세를 또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상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참 뭐 몰라요. 진짜 이번에도 이렇게 또 트럼프가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다시 뭐 그래 협상의 여지가 있다 또는 그래도 시진핑과 만날 거다 뭔가 이런 언급 하나면 바로 급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AI 거품론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건 트럼프 불쾌감 표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의 트리거가 된 거기 때문에 매도의 트리거를 당겨준 거죠. 언제 팔아야 지금 타이밍 재고 있었잖아요. 불안한 시각으로 상승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불안한 시각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나왔다. 거품론, 긍정론 뒤섞이면서 지난주 굉장히 뭐 좀 불안한 상승을 사실 미증시가 한 거였거든요. 이 불안함을 완전 삭제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관계 개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다시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고가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일단 그럼 우리 시장을 봅시다. 우리 시장은 바닥 대비 많이 상승하긴 했잖아요. 특히 기술기업 많이 상승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회복 단계예요. 글로벌 기술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 회복 고려했을 때 기대감과 성장성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출발선상에 저는 올랐다라고 생각해요. 남들과 동일한 출발선상. 다들 신고가 랠리하고 있었는데 우린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고가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기술기업들이 탄탄한 모습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술주 상승에서 로봇주. 뭐 연이어서 기술주 그러니까 AI 반도체 로봇 모두 하이테크놀로지잖아요. 기술주들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장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난주에 제가 필살기 방송 수익 파이터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삼형엠텍이 또 급등을 했는데 조선주도 회복 움직임, 2차 전지주들까지 반등, 지수 방어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내일의 미증시예요. 사실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턱을 한 두 대 정도 맞으면 골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장사 없죠. 그래서 한 번의 미증시 급락은 우리 증시 체력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미증시 급락이 만에 하나 연이어서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미증시에 연이어 급락을 보인다면 우리 증시는 한 번쯤은 더 우리도 한 번쯤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지난번에도 그랬죠. 미증시가 3일 연속 급락하니까 우리도 못 버티고 급락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매도를 해주면서 내일 저점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내일 하락 안 하고 그대로 상승 흐름으로 나와서 간다. 그러면 땡큐죠. 그럼 그대로 쭉 가는 거고 만약에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미증시 하락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돼요. 급락한 다음에 밑꼬리를 형성했는지 아니면 종가가 최저가로 끝났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내일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초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마이크론 일단 반도체에서 볼까요? 이 사실 반도체랑 로봇 오늘 이 양쪽에서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정말 이거 어이가 없네요. 컴퓨터가 약간 잠시만요.
하나마이크론. 오늘 사실 한미반도체가 강세 흐름 보였죠. 초강세입니다. 이 정도면 뭐 제가 10월 1일 특강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뒤로 뭐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하나와 이제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를 두고 삼각관계였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기대에 이제 한화비전은 좀 못 미쳤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불을 뿜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전통의 강자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사이클에서 탑픽 중에 하나입니다. 슈퍼사이클 탄 K메모리에서 탑픽 중에 하나. 삼성과 SK 모두 협력사죠.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HBM 출하량 확대는 삼성전자까지 이제 뛰어듭니다. 5세대 HBM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사실상 독점 공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이닉스의 이 HBM3 이 12단 제품이 5세대 HBM이거든요. 근데 6세대 HBM의 이제 엔비디아의 요구 속도가 10GBps인데 하이닉스는 6세대부터 9.6GBps의 엄청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닉스 물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측에서도. 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대표 지역인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 업체인데, 주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 전문이죠.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DI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원래 이 반도체가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상승의 그 순서가 있는데, 전공정 종목들이 이제 다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후공정이 또 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오늘 또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오늘이 이제 드디어, 오늘이 며칠이야? 10월 13일이죠. 얼마 했냐면 26,000원에. 근데 우리가 최근에 언제 매수했냐면 21,100원에. 지금 이 어디야, 9월 24일 여기잖아요.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매매는 완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선 이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가능하죠. 테크웨잉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DI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 DI 같은 경우에도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그리고 IST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역시 오늘 이제 2차 수익 시장이 나갔는데 멋지죠? 차트 흐름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반도체의 장이냐 아니면 로봇의 장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견이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로봇도 만만치 않았죠. 하이제나레는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도 활발한데 11%, 12% 상승, 16% 상승했죠. 이거 지금 HTS들 증권사들에서 싹 다 이거 통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캔들은 넥스트레이드까지 포함한 건데 시세는 아니고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하이젠 RNM도 강세 흐름을 보이는 등 좋은 흐름들 보였는데, 사실 로봇주들은 클로봇이 오늘 일단 강세 흐름을 보였죠. 오늘뿐만 아니고 계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해외인지 지원사업 최종 선정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제가 기사를 따놨는데 글로벌 피지컬 AI 기술 확보 기사를 따놨는데 그 기사가 어디 갔니? 원이걸링스로 보죠. 사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최근 뉴스 중에 로봇주에 관련된 뉴스 중에서는 이게 가장 큽니다. 소프트뱅크의 이 스위스 ABB 인수 7조 6천억 원의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임팩트를 가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봇 기술 혁신 분야를 언급. 이건 뭐 계속해서 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드디어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제 뛰어들었다라는 것.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로봇주들이요. 새로운 뉴스가 없어요. 새로운 뉴스가 왜 없냐면 이제 나올 더 이상의 뉴스가 없는 거죠. 새로운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로봇 3대장이라고 얘기했던 종목들 로보티즈 로봇 손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더 간 거고 원익홀딩스 역시 로봇 손 그래서 지금 가장 대장주잖아요. 사면 3-in-1 통합 이 감속기 이걸 통해서 이제 사면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건 글로벌 모든 이 뭐라 그래야 돼 선구자들 글로벌 빅테크에서 모두 이 로봇 산업을 다음 먹거리로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력은 다들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를 찾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촉각 센싱, 그러니까 손입니다. 의외로 로봇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카메라 하나를 달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하지만 촉각은 다르죠. 딱딱하냐, 부드럽냐, 거치냐, 뭐 이런 부분들의 이 촉각을 느끼는 이 센서는 엄청난 기술을 요합니다. 자, 그걸 만드는 기업들이 바로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예요. 그래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천정무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클로봇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기업들, 로봇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덜 오른 종목이나 한번 좀 눌리는 자리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로봇주들 접근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삼형햄텍 아까 이제 좀 이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시간 외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고 오전 장에서만 이렇게 강세는 보였는데 상승을 할 때가 이제 서서히 오는 거예요. 이 조선주들이 왜냐하면 3분기 때 이 상승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3분기 수주량이 예상보다 좀 적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4분기 수주는 다시 늘어날 전망이고요. 2025년 토탈 실적 자체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삼형햄텍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왜냐면 조선주에서 시세 탄력이 가장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중공업사의 줄이는 로봇콜 MBS 기술력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화려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객사에게 이러한 금속 소재를 납품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평가의 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삼형햄텍의 주 메인 무기가 이 MBS라는 부품 메인 베어링 서포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 선박 엔진의 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당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삼형햄텍이 무기화가 아니고 자신들의 어떠한 강력한 이 대형 이렇게 생겼구나. 생긴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좀 찾아봤는데 MBS가 이렇게 생긴 거군요. 베어링 그러니까 베어링이에요. 베어링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딱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네. 저도 역시나 이제 다른 사진들 이미지를 이제 따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삼형 엠텍의 이 MBS라는 이 어떻게 보면 기술력 이게 인정받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실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조선주 이제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에서 시세 대장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삼형 엠텍을 꼽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오늘 수익 실험 이미 한번 됐잖아요. 이 오늘 이후에도 수익 실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잡아볼 겁니다. 재매수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니까 왜 이렇게 생겼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또 다른 분의 블로그를 보여드리면 문제될 수 있으니 이렇게 생겼네요. 네. 여기다 엔진을 딱 꼽는 건가 봐요. 중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선박 엔진이죠. 자, 그래서 요 부품을 만드는 게 이제 삼형 엠텍인데 요게 이제 주요 선박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후에 이제 또 잡아가는 자리 만들면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뭐 폭락장, 블랙 먼데이를 걱정하셨을 텐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요. 이제 내일장이 중요합니다. 내일장 중요하니까 내일 흐름에서 우리가 또 어떤 모습 보일지 잘 체크를 하고 대응 전략 잡아가도록 하죠. 애프터마켓에서는 여전히 이제 오늘 움직였었던 기술주들 강세인데 기술주들 계속 주시하면서 뭐 지금 얘기 드린 조선주 같은 요런 쪽에서도 이 후속 반도체의 후속 또 다른 범위 이런 전략들도 다 세워볼 테니까요. 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멋진 수익 올리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제 영상이 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루 종일 떠들었더니 목이 확 잠겼어요 지금. 그래서 막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든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편안하게 마무리하면서 오후장 마무리 잘 하시고 오후장이래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장도 활기차게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저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